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4월이 끝났어요. 4월이 끝났는데, 분기봉은 딱 상단선 부근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상단선만 있어요. 하단선은 최대가 327이에요. 최대가 327이니까, 327 위는 분기봉으로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월봉은 상승으로 끝났어요. 상승으로 끝나서 보시면 들어 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자, 고가를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고가를 안 넘었다고요. 그래서 고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갔고 종가는 올랐기 때문에 종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가도 깨졌으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에는 저가랑 고가는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예? 저가랑 고가는 올라갈 방법이 없다고. 구조적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 달 고가를 넘어도 내려가는 거예요. 예, 고가를 넘어도 내려가요. 종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하단선은 327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죠. 예. 매수는 327 아래만 되는 거예요. 월봉으로 나는 매수해야겠다. 그러면 327 아래만 된다고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영역이 매수자가 쓸 수 있는 영역이에요. 문제는 매도자가 쓸 공간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돼 라는 값이 있잖아요. 327에서 저가 사이, 이게 303인데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매수하면 돼. 저가가 안 깨지면. 그 정보는 있는데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해? 그랬을 때 없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매도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매도는 안 되는 거예요. 월봉으로는. 이거 올라가는 거 막을 방법 없어요. 월봉은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내려가는 건 어쨌든 327 아래로 내려가면 뭐 매수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올라갈 때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지? 라고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은 지금 얼마 올랐냐면 0.56%, 0.56%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343이고 내려가면 저가잖아요. 이제 오늘 끝났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돼도 우리는 내일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틀치를 반영할 거거든요. 이틀치를 반영할 건데 지금 월봉은 327 라인 아래만 매수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327 분기봉도 327 월봉도 327 아래는 매수 가치가 있고 지금 매도 가치는 없단 말이에요. 매도 가치를 가진 봉이 분기봉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매도할 수 있죠. 근데 월봉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할 수 있는 봉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343을 찍으면 매도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327 정도 되는 거고 여기요.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라고. 그러니까 343을 금요일날 오면 매도 못해요. 주봉이 끝나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343을 간다에 배팅하는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나는 327로 간다는 목표를 갖고 매도를 하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아래로 가잖아요? 그러면 상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 아래로 간다. 그럼 상방은 없는 거예요. 예? 왜?
개파락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개파락이 나오기 때문에 예, 하락 쪽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고. 월봉이 개파락으로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주봉은 망가져요. 응? 주봉은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면 망가질 거라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면 상방이 망가지는 거고, 위쪽으로 가면 일단 하방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가는 쪽으로 유리하게 봉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봉이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열어놓고 움직이는 거라 닫혀 있다고 제가 떠들 수가 없어요. 뭔가 닫혀 있어야 주장도 하고 어필도 하죠. 오늘 아무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하락이든 상승이든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건 아직 상방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의미 없죠? 네, 의미 없습니다. 옆으로 가잖아요. 아직 방향을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갭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거죠. 자, 금요일부터 다시 1구간이죠? 네, 1구간이에요. 수요일이 0이고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1구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면 하락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 그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했다고 쳐요. 오늘 상승했어. 그러면 그 영향이 오늘만 미치는 거야. 내일은 별도야. 예?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지켰죠. 오늘 저가를 지킨 게 상방에 유리해. 오늘까지만 유리한 거예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도 유리하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 계속 1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려면 계속 저점 지키고 종가 높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면 일봉도 상방이 유리한 거고, 그쵸? 개파락이 나오면 추세가 부러지죠. 그러면 개파락이 나오면 추세도 부러지면서 주봉은 종가가 하락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예. 갭상승이 나오면 예, 이제 343 쪽으로 가겠죠. 예, 그러면 일봉도 다시 추세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금요일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방향을 모르겠다고. 자, 잘 보시면 오늘 5이평선 만났어요. 네, 여기서 5이평선이랑 한번 싸우고 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5거래일 동안 공중에서 놀다가 오늘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2평이랑 5이평 이렇게 싸웠는데 어쨌든 위쪽에서 끝났기 때문에 봉 자체는 아직 상승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62평이랑 4일째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62평선을 돌파하는 거고 개파락이 나오면 62평선에서 밀린 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물. 똑같죠, 뭐. 예,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예, 동일해요. 추세는 망가졌어요. 예? 추세는 망가졌다고. 자, 월봉. 예, 여기도 똑같이. 예, 여기. 이 정도. 326대죠? 예. 이 정도 수치가 매수자에게 고려해 볼 만한 거고, 지금 공중에 떠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금요일은 그냥 갭이 전부예요. 근데 그 갭이 상승 갭인지 하락 갭인지는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알 수 있는 게 없다. 레버리지는 지금 고가가 분기봉의 상단선 위치예요. 15,873.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많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말려야 되고, 지금까지는 월봉의 하단선이 강하게 막아줬는데, 이제 하단선이 14,380원대까지 이제 내려가니까, 그건 고려를 잘 하세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봉이 바뀌면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봉이 바뀌면서 힘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봉이 바뀌면 힘이 약화돼요.
이번 달이 굉장히 강한 봉이에요. 예? 굉장히 강한 봉인데 그에 비해서 5월 달은 조금 더 약화된다라는 거죠. 다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안 보여요. 그게 제일 매도자이긴 힘든 거예요. 아래쪽 방어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아는데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감안하세요.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하면,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안 넘으면 뭐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위쪽으로 마감하면 고가를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죠. 자, 분기봉, 예, 월봉. 와, 월봉 이거 대단합니다. 네, 아래쪽이 열려 있어요. 아래쪽이 열려 있고 지금 누를 수 있는 자리가 2327에서 여기 2472 정도예요. 이번 달에 거래량도 늘고 코퍼스는 고생을 많이 했네요. 자, 주봉은 뭐 없죠. 네, 주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일봉은 오늘 일부가 아니라 종가가 상승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방향을 못 바꿨어요. 자, 이제 연구간에 들어왔거든요. 연구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아요. 많은데 종가를 올려야 돼요. 어쨌든 저가 지키면 사세요.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갭이 크게 날 거라고 봐요. 이게 상승 갭이든 하락 갭이든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선행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갭 상승이 뜰지 갭 하락이 뜰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개인은 3,536억 샀고 외국인 2,058억 팔고 기관이 2,337억 팔고 선물은 2,297억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 딱 수급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수급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외국인 선물 사고 개인이 현물을 샀으니까 이건 양매도죠. 양매도잖아요.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고 현물은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게 시황이잖아요. 네. 자, 네. 추가적인 얘기를 해야죠. 할 얘기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제가 기대한 건 뭐예요? 322.66 아래. 네. 이걸 기대했어요. 이거 왜 기대했냐? 이게 2개월봉 데드 값이에요. 2개월봉 데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한 거죠. 제가 이걸 괜히 기대한 게 아니에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이 데드가 풀리느냐? 이 데드가 풀리느냐? 안 풀리죠? 예. 이 데드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일단 여긴 찍었어요. 예? 여긴 찍었다고. 그러니까 선행스피 쪽은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고점을 넘어갈 거면, 예? 이 고점을 넘어갈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길 넘을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겠죠? 네? 이게 후행 스핀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봉이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449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만큼 빼는데 40조 들었잖아요? 응? 이만큼 빼는데 40조 들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올리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올려서 여기까지 패대기 치는데 110조? 예, 110조 정도 들었을 거예요. 개인이 잠깐만요. 2020년에 47.4조, 그 다음에 2021년에 65.8조니까, 예, 2022년 빼고, 제외하고요. 2022년에 16.8조. 요렇게 정도, 이게 지금 매도한 거잖아요? 요 두 개만 합치면 110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데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는데 대략 110조 정도 개인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110조를 매수해서 올린 거라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일로 가려면, 예, 엄청나게 지금 개인이 매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매도하는 속도로 449를 넘는다 라고 보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400을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 400을 넘으려면 외국인만 40조 사야 되잖아요. 자기가 판 게 있으니까. 응? 외국인이 40조를 사야 400을 넘을 거잖아요. 개인 제끼고.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사냐? 오늘도 팔았잖아요. 네? 오늘도 2천억 팔았을걸요? 네, 2,050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으니까 어차피 올라가도 계속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려면 40조를 사야 되는데 지금 340 잡고요. 400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60%라고 60%. 그러면 60%를 40조를 사야 됩니다. 예? 그러면 6P 올리는데 4조. 예. 이거를 2로 나눌까요? 그러면 3P 올리는데 2조. 자, 그럼 1P 올리는데 얼마일까요? 3으로 나누면 7천억이죠? 7천억. 그러니까, 예, 코스피 200 지수를 1포인트 올리는데 7천억이 필요한 거예요. 예? 1P 올리는데 7천억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시면 이 수치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400에서 지금까지 40조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40조 판 걸 다시 다 매수하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쉽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차이가 6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1포인트당 7천억이에요. 예. 그러면 338. 그러면 3.38이 1%잖아요? 예. 그럼 얼마예요? 3포 올리려면 얼마 들까요? 2조. 0.3포는 2천억. 예. 그러니까 1% 올리는데 2조 2천억 필요해요. 응? 지금 상태에서 증시 지수를 1% 올리려면 외국인이 2조 2천억을 사야 된다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어렵겠죠? 지금의 외국인의 거래 행태만을 봤을 때는 2조 2천억이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 고점을 노리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400도 넘기 힘드니까. 응? 지금은 여기도 넘기 힘들다고요. 여기는 두 번째고 449는 두 번째고 400도 넘기 힘들다고요. 왜냐면 여기가 40조니까. 예? 여기만 40조라고요. 그러면 여길 못 가. 예? 여길 못 가면 얘는 이쪽으로 못 가요. 이쪽으로 가야지. 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왜?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면 얘는 데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점.
계속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 여기가 최대치겠죠.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든가, 이렇게 떨어지든가. 응? 이렇게 떨어지든가, 이렇게 떨어지든가. 갈 수 있는 게 기준선 26이 맥스겠죠. 예. 얘도 이렇게 떨어지든가, 이렇게 떨어지든가. 결국에 322.66은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길 넘어야 돼. 여길 넘으려면 외국인이 막 미친 듯이 사면 되지. 그럼 400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면 하방을 접어야 된다고요. 왜? 400을 갈 거니까.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에 참여하면 400을 갈 거잖아요. 400을 갈 거기 때문에 드랍해야 된다고요. 하방을. 아, 이거는 잘못한 거야. 근데 외국인이 매수 안 들어와. 그러면 매수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갈수록 외국인이 청산해야 되는, 매수해야 되는 금액은 증가할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350까지 올라갔어요? 350까지 올라갔는데 외국인은 매도가 40조가 아니라 45조야. 그러면 50% 올리는데 45조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더 힘들어지겠죠. 네?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지금도 1포인트당 7천억씩 사야 400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10포인트가 더 올라서 외국인이 만약에 5조 원을 추가적으로 더 매도했다. 그러면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방으로 가는 건 외국인이 매도하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네. 지금 차트로는 위가 열려있다라고 제가 떠들잖아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걸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올라간들 400을 넘을까요? 올라간들 449를 넘을까요? 못 넘으면 대드내야죠. 그래서 고보스의 목표값은 최소값이 322.66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을 과거에 적용을 해보면, 네, 과거에 적용을 해보면요, 여기도, 네, 여기도 이렇게 대드내 있잖아요.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도 데드가 몇 번 나느냐?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났어요. 그쵸? 322.66 데드를 세 번 냈다고. 지금까지도. 네. 근데 앞으로 안 날까요? 2개월 봉도 최소 한 번은 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322.66의 목표치는 사라지지 않는다예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는 눈치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상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번 달에 목표치가 못 갔기 때문에 목표치가 사라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문제는 월봉은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봉이 바로 떨어지게 차트를 그려놨으면 322.66 바로 간다라고 노래를 부를 텐데, 네, 그렇게 안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혼란이 오는 거죠. 네, 혼란이 오면 혼란이 온다고 얘기해야 돼요. 바로 간다라고 떠들었다가 시간이 더 걸리면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로 가능할지 시차가 발생할지는 지켜보면서 추이를 읽어내야 됩니다. 자, 4조 7천억? 아니죠. 4조 7천억. 네, 맞네요. 더 샀나? 4조 7,768억으로 끝났습니다. 네, 외국인은 9조 5,657억.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 중에 10조 원 넘은 건 2020년 3월이 유일하고 8조 원대 본 게 2007년 8월하고 2008년 1월. 거기가 8조 원대예요. 매도로 8조 원대. 근데 다 하락했어요. 제 기억에 리먼 이게 언제냐면, 잠깐만요. 이게 리먼이거든요.
예. 리먼 때인데, 저는 이런 봉을 진짜 처음 봐요. 이게 코로나 때 봉이에요. 예? 이게 코로나 때 봉인데, 지금 이 봉이 현재랑 환경이 거의 똑같거든요? 예? 지금 현재랑 환경이 똑같은 봉이에요. 2007년도 8월, 그리고 2009년 1월, 2009년 1월이요. 이게 지금 8조 원대 매도봉이란 말이에요. 예. 좀 더 가볼게요. 이거 시초가로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시면 하단선이 이게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하단선이 쭉 잘 만들어져 있다고. 그리고 예, 이렇게 끝난 거죠. 예. 지금 하단선 쫙 찍고 감아 올리고 끝났는데 얘도 하락으로 끝났어요. 얘가 8.7조 원 정도 매도해요. 8.7조. 근데 지금 9조 5천억이잖아요. 지금 상승한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상승한 건 처음 보는 거라요. 근데 저 봉이 미국이 망하는 신호잖아요. 예? 저 봉이 미국이 망하는 신호였어요.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라가 망할 정도의 사건이었던 거죠. 예. 근데 잘 보시면 어떻게 끝났느냐? 예. 아래 꼬리 잔뜩 달고 끝났습니다. 저때 왜 외국인이 8.7조를 팔았을까요? 도망가느냐고 판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시점에서 8.7조를 팔았을 때 왜 아래 꼬리가 저렇게 길게 달리는데 매수를 하지 매도를 했을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시면 얘가 저점이 아니야. 자, 보세요. 얘가 저점인지. 보시면 저점이 아닙니다. 예, 보세요. 자, 여기죠? 예, 여기에요. 240입니다. 근데 120까지 빠지죠? 그 자리에서 반토막 났어요. 응? 그 자리에서 반토막 났다고. 그리고 이 봉 아래로 내려간 이후로 그 봉까지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위로 올랐다가 판 뒤에 밑으로 내려 꽂으면 거기밖에 안 올라오는 거죠. 왜? 거기서 다 팔고 튀었기 때문에. 9조 5천억짜리 봉. 근데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영상 보고 틀렸다. 그럼 인정. 예, 인정합니다. 틀렸으니까. 예, 개인이 4조 7천억 매수하고 외국인이 9조 5천억을 매도했는데 상승했잖아요. 그럼 뭐 깨끗하게 인정해야죠. 예.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깨끗하게 이건 제가 확실히 분석이 틀린 거예요. 근데 분석을 포기할 거냐? 그럴 생각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방향을 포기할 생각도 없어요. 저는 상방을 포기했어요. 저 돈을 보고 어떻게 하방 얘기를 상방 얘기를 해요.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에 증시가 하락했죠. 근데 잘 보시면 개인은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해서 내렸는데 개인은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 되죠. 개인이 매도하면 올라야 돼요. 개인이 매도한 봉은 올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내렸잖아요. 거꾸로 간 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올라가요. 지금은 반대잖아요. 지금은 반대라고. 개인이 매수했는데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이 봉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봉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 12월 달에 개인이 매도 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도 쳐서 빠졌지만 개인도 매도했기 때문에 그 봉이 불안한 거예요. 개인이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샀어. 그러면 더 내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개인도 매도하면 찝찝한 거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수한 게 아니라 외국인은 매도했는데 개인은 매수한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승봉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딱 상방을 드랍해요. 앞으로 꽤 더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시황이 굉장히 거꾸로 많이 갈 수 있다고요. 그 비난을 다 감수할 생각이에요. 예? 자, 뭐, 왜 방송하냐? 뭐, 수급 다 때려쳐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대로 갑니다. 저는 이 수급에는 상방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343까지 가든, 347까지 가든, 진짜 미쳐서 357까지 가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343까지도 갈 수 있어. 347까지도 갈 수 있어. 심지어 358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외국인이 욕심만 내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도 다 뺄 거예요. 네? 가도 다 뺄 거라고요. 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매수할까요? 여기서 358이라고 해봐야 20% 올리는 거예요. 20%. 지금 바닥에서 35% 올렸어요? 35% 올리는데도 매도하는데 20% 올리는데 매수할까요? 결국 매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해서 올리면 그거 어떻게 지키냐고요. 네? 356에서 303까지 빼는데 10일 걸렸어요. 10일. 10거래일 걸렸다고요. 왜 10거래일밖에 안 걸렸어요? 외국인이 매수한 게 없으니까. 예? 그냥 내려 꽂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올려 팔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것도 올려 파는 거잖아요. 그냥 올려 파는 상황에서는 저는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예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분석이 엉망이다, 틀렸다라고 해도 다 인정할 거예요.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분석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게요. 응? 저는 358까지도 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외국인이 작정하고 끌어올리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도 결과는 다 똑같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343까지 갔다가 떨어지나 348까지 갔다가 떨어지나 358까지 갔다가 떨어지나 값은 다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왜? 외국인 매도로 봉을 어떻게 유지해요? 예? 외국인 매도로 봉을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어차피 유지 못할 거잖아요. 시차만 발생하는 거니까 시차는 인정하고 상승도 인정하고 방향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